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상가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거나 또한 상가를 매수할 때 또한 창업 시 이러한 내용들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대표 상가 업종입니다. 자, 이러한 상가는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도 건물주가 꼭 입점시켜야 할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이 입점되어져 있으면은 웃돈을 주고라도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매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병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병원은 아직까지 온라인, 즉 원격 진로로 대체되기는 상황이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원격 진료 시에는 실제로 면대면 환자를 대할 때보다 병증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아울러 이러한 면대면 진료가 아닐 시에는 의료 과실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가 져야 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대표적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 입점되어지면 임대료 미납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의사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즉 임대인이 독촉하기 전에 꼭꼭 날짜를 맞춰서 임대료를 내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의사들이 임대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는 곧 폐원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약국입니다. 자, 약국은 병원과 공생하는 관계죠, 그죠? 또한 약국은 처방전의 수에 따라서 이 권리금이 형성되는데 아주 상당한 어떤 권리금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약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2층에 병원이 있으면은 1층에 약국 형태, 1층에 약국이 존재하는 어떤 이러한 형태로 상가가 많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뭐 꼭 2층 병원, 1층 약국 이러한 어떤 형태가 조금 파괴되어져 나타나는 경향도 있죠, 그죠? 그래서 2층 병원 바로 앞에 2층 상가가 이렇게 공실이 있었을 때 바로 앞에 2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도 오히려 훨씬 1층으로 환자가 처방전 가지고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층에 바로 약국을 입점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도 있다. 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물병원입니다.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그 1000만 시대가 지금 접어들었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1000만 반려견 인구와 더불어 이러한 앞으로의 반려견,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동물병원은 진료비가 아주 높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는 병원보다 이 동물 진료비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비 산정은 동물병원에서 임의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주 높은 진료비가 형성되어져 있고, 따라서 이러한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앞에 병원하고 약국을 말씀드렸지만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지기 힘든 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동물병원이 입점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을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즉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아주 어떻습니까? 좋은 입지고, 또 동물병원은 좋은 어떤 업종의 상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미용실입니다. 자, 미용실도 우리가 절대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하죠, 그죠? 머리를 이발하고 또
뭐 파마하고 그죠? 그런 거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상식적으로도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용실은 인테리어를 할 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금이 형성되어져 있는 미용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용실 원장의 역량에 따라서 많은 어떤 고객층이 많은 고객층이 형성되어질 수 있고 또 높은 권리금도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약제 실시 시 영업의 활성화 정도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용실은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미용실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서 장사가 잘 되는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미용실이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미용실이나 병원은 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용실이나 병원에 처음 방문해서 이렇게 얼마 정도 장사가 잘 되는지 매출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미용실 또한 절대 온라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상가 업종이다. 따라서 미용실을 입점시키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커피 전문점입니다. 자, 커피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커피 전문점 카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선호 현상은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왜냐하면 이 커피는 실제로 뭐 우리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아주 양질의 좋은 커피를 뭐 마실 수 있고 커피 머신을 집에 들여놓아서 아주 뭐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은 커피 전문점 카페가 제공하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그 공간이 제공하는 문화를 파는 곳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대형 커피 전문점을 가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대학생이라든지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서 어떻습니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과거에는 없었던 문화죠. 그죠? 그럼 이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짐에 따라서 커피 전문점도 어떻습니까? 1인이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 펼쳐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문화를 제공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이런 문화가 제공되어지는 한 커피 전문점도 역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상가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요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화되어진 차별화된 커피 전문점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떡 파는 떡 카페 아니면은 뭐 고객들이 커피를 먹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카페 아니면 카툰 만화 카페 다음 그 작심 독서실에서 보통 독서실에 이렇게 3층에 있으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독서실 옆에 커피 전문점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독서실 안에서 또 어떻습니까? 이 커피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작심 독서실이 위층에 들어있고 커피를 취급하지 않았을 때 아래층에 커피 전문점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아래층 커피 전문점이 비교적 잘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러 밑에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뭐 노트북 펴서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보통 이렇게 작심 독서실 아래층에 형성된 뭐 커피 전문점 이런 경우도 아주 괜찮다. 그 다음 물류창고입니다. 자, 최근 어떻습니까? 이 택배 수요가 증가되어지고 온라인 산업이 활성화되어짐에 따라서 물류창고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그런 대표적 상가다. 자, 임대료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공장 지역에 뭐 이렇게 물류창고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대도시, 도심 지역에 이런 물류창고 아주 교통 접근성이 편하고 바로 어떻습니까? 그 물류창고에서 도심 지역의 어떤 상가로 물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창고는 아주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수요가 창출되어지고 또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류창고는 온라인으로 절대 대체되어질 수 없다. 자, 그러면 7번부터는 일부 대체 가능하나 아직 어떻습니까? 온라인과 경쟁해서 생존 가능한 어떤 상가 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점이 있습니다. 자, 편의점은 이 편의점 스스로 이 서비스를 많이 확대하는 추세에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쿠팡, SSG, 마켓컬리 등 딜리버리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달 서비스 뭐 예를 들어 새벽 배송을 시켜도 당장 어떻습니까? 내가 밑에 내려가서 뭐 컵라면 하나 당장 필요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집 밑에 있는 편의점 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수요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편의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CU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어떤 뉴스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CU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고객들에게 뭐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또한 편의점 샵인샵, 그죠? 자, 편의점 GS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점 안에 어떻습니까? 샵인샵 형태로서 그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음료를 판다든지, 그죠? 그런 샵인샵, 그죠? 샵인샵의 형태.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편의점으로 택배 서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이런 편의점의 서비스가 확대되어지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 편의점의 수요는 어떻다? 우리가 1인 가구, 그다음에 소량의 어떤 제품들을 적게 사서 빨리 어떻게 소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소비가 지속되어지는 한 이 편의점의 어떤 가치는 아직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학원입니다. 자, 우리가 학원은 인강이라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질 수,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 인터넷 강의로서는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하나 아직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예체능, 태권도, 미술, 피아노 학원, 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 강의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통기타 학원, 다음에 노래 가르치는 보컬 학원, 뭐 이런 학원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고, 자, 통기타를 뭐 인터넷으로 배운다, 노래를 인터넷으로 배운다, 조금 이런 예체능 쪽이라든지 이런 취미 관련 학원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온라인하고 경쟁에서도 생존 가능하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실기 과목 학원, 그다음에 취미 학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은행입니다. 은행은 비대면 업무 활성으로 지점 뭐 몇 년 전부터 지점이 통폐화되어지고 또 축소 경향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이 없어지고 거기 뭐 ATM기 하나 이제 뭐 갖다 놓는 그런 형태로서 많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키테는
키 테넌트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집니다. 과거는 상가에 이렇게 은행이 입점되어지면 은행이 키 테넌트 역할, 즉 고객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이런 역할을 많이 수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 꼭 필요한 업무 아니고는 은행에 안 가고, 또 보통 한 4시 되면 은행 문이 닫죠. 그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은행이 상가에 입점되어지면 4시 이후로 뭐 불이 꺼지니까 오히려 24시간 하는 편의점보다도 훨씬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업무에 따라서 아직 면대면 업무, 그죠? 대인 간의 어떤 얼굴 보면서 하는 그런 업무는 뭐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100% 온라인에 의해서 대체되어지기는 쉽지 않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찬 가게입니다. 자, 이 반찬 가게는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뭐 온라인으로 뭐 대체될 수도 있죠. 그죠? 있지만은 우리 아파트 아니면 동네 잘 되는 반찬 가게는 아주 높은 매출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 반찬 가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떻게 고정 고객을 잡고 이 고객들의 충성도를 형성하는가 하는 이 부분이 마케팅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직장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였던 정가, 맞벌이 정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반찬 가게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물론 반찬 가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간편식 시장하는 게 있죠. 그죠? 이 간편식은 얼마든지 뭐 온라인으로 뭐 마켓컬리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곰탕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포장돼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주문해서 얼마든지 뭐 먹을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반찬 가게는 아파트 퇴근길 동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위치가 아주 뭐 잘 돼 있거나 아니면 소문이 났거나 아니면 뭐 SNS로 홍보가 잘 돼 있거나 이런 반찬 가게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로 뭐 사 먹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요리하면은 그 뭐 식재료값만 해도 훨씬 어떻습니까? 그 반찬 뭐 사서 먹는 그 가격보다 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이 반찬 가게는 매장 뭐 배달 영업, 매장 영업, 배달 영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상가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상가가 입점되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상가를 매수할 때 좀 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장점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고, 창업 시에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가는 아직까지 조금 가능성이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2020년 상가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상가 전망이 올해는 아주 어둡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암울한 상가 전망 속에서도 이런 업종은 아직까지는 조금 가능성 있는 업종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